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미녀하면 누구나 아리랑을 먼저 떠올리실 건데요. 그 아리랑을 저 멀리 유럽에 있는 어린이들이 부른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나요?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한 동양인 지휘자의 열띤 지휘에 맞춰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자아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곡조와 선율, 그리고 이에 맞춰 아이들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는 한국인이라면 다들 알 그 가사를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가사들은 스페인어지만 노래는 누가 들어도 아리랑이 분명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은 스페인 말로 아리랑을 부른 겁니다. 스페인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게 된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스페인 아이들이 아리랑 아라리오 하며 노래하는 건 어찌 보면 그리 놀랄 것도 아닌데요. 다른 책도 아닌 무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정식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출판사 아나야에서 낸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음악 교과서를 보면 동양 음악의 이해를 높이는 자료 중 하나로 우리의 아리랑이 스페인어로 번역돼 수록돼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를 보면 한복을 입은 캐릭터와 함께 한국의 전통 노래 아리랑을 듣고 배워봅시다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낸 사람들이 아리랑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음악임을 정확히 알고 수록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교과서를 통해 외국 음악가들이 만든 노래나 민요들을 많이 부르고 배웠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국악을 배우려고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시대라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 교과서에까지 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실 우리 노래나 음악에 대해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한류의 전성시대인 오늘날에는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닌데요. 특히 유럽의 경우 이미 예전부터 K-팝 팬들이 파리 에펠탑 앞에서 플래시몹을 할 정도로 팬층이 형성되었으니 더더욱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대부분 현대의 대중음악, 그것도 한류가 본격화된 2010년대 이후 나온 아이돌들의 노래들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아이돌이 아닌 가수들의 노래나 그 이전에 나온 노래들의 해외 인지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입니다. 대중음악도 이러는데 전통음악에 대해서까지 잘 알기를 바라는 건 솔직히 도둑놈 신보겠지요. 다행히 한류로 인한 아이돌 음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우리 음악 전반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국악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직간접적으로 삽입되는 등 아이돌들도 우리 전통 음악을 알리는 교두보가 되어주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스페인의 중심에서 한복을 입고 우리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임재식 단장입니다. 임 단장이 운영하는 밀레니엄 합창단 단원은 모두 스페인 현지인들이지만 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주로 한국 노래들이고 그 노래들을 한국말로 부르는 것도 가능한데요. 서두에서 보여드린 아리랑을 부르는 스페인 아이들을 지휘했던 사람도 다름 아닌 임 단장입니다. 스페인 음악 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리게 된 것도 이분의 노력 덕인데요. 한마디로 현재 스페인에서 K-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노래들을 전파하는 홍보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재식 단장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음대에 진학하는 등 전형적인 엘리트 음악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인데요. 그런 그가 스페인에 오게 된 건 고등학생 시절 스페인에 가서 성악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어서랍니다. 마치 K-팝을 듣고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요즘 외국 젊은이들의 모습과 유사한데요. 그럴 만도 했던 게 훗날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3대 테너로 이름을 날린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라레스를 포함해 알프레도 크라우스, 몽세랏 카바예 등 당시 성악계를 주름잡던 성악가들이 스페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는 스페인 왕립고등음악원에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대학 등록금도 내기 힘들어 학교를 그만 다녀야 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비행기표 값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입양기관의 부탁으로 갓난의 6명을 프랑스의 양부모에게 인도해주는 대가로 비행기표를 얻은 다음 현지에서 기차로 갈아타고 마드리드로 가는 등 갖은 고생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온 스페인이지만 임재식 단장은 곧바로 큰 벽에 부닥쳐야 했습니다. 80년대 중반 아직 개도국이었던 한국이라는 듣보잡 나라에서 온 유학생은 현지 학생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충분했는데요. 현지인들의 조롱에 너무나 분했던 임 단장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서 홀로 펑펑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집안 사정 탓에 학비도 자력으로 마련해야 했는데 아직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라 일할 수 있었던 곳은 벼룩시장 한인가게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임 단장은 그 가게들에서 받은 한국 전통 인형과 매듭, 귀걸이 등을 팔며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스페인 생활 1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가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얼마 못 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때 그는 스페인 땅에서 살아남아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뼈를 깎는 노력 끝에 85년 마드리드 시향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같이 오디션을 봤던 소프라노 중 한 명이 오디션에서 부를 만한 한국 노래가 있냐고 해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동심초라는 가곡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이틀 뒤 그 소프라노가 동심초를 너무나 잘 부르는 것을 듣고 임재식 단장의 뇌리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바로 스페인 현지 성악가들에게 우리나라 노래를 가르치고 부르게 하면 우리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스페인 사람들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스페인 합창단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스페인 국영 방송 RTVE 합창단의 종신 단원에 응시에 합격하는 등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나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을 창단해 99년 스페인 국립극장에서 열린 창단 공연에서 그가 꿈에 그렸던 대로 스페인 노래는 물론 한국 가곡과 민요들도 연주하며 관객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RTVE 합창단 활동 당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단원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도 당하는 등 인종차별은 예사였고 합창단 창단 후에도 기존 합창단들의 견제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언젠가 내 지위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게 할 거라고 다짐하며 버텨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차별과 멸시는 한국과 스페인을 오가며 여러 공연을 해 양국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벨 여왕 십자 최고 문화 훈장을 받은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스페인을 통일하고 신대륙 개척으로 최전성기를 열었던 이사벨 여왕의 이름이 들어간 걸 보면 알 수 있듯 이 훈장은 스페인 왕실에서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인데요. 이는 임재식 단장이 스페인 현지에서도 아주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음악인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도 스페인에 우리 노래와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린이 합창단도 창설해 스페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노래를 접하고 부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식 단장은 어린이 합창 단원들도 직접 지도하며 한국어로 우리 노래들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리랑은 물론 우리의 소원 등 우리나라의 다른 노래들도 우리말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마을 같은 곳에서 영어로 된 동요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다 이런 걸 보니 참으로 신선하면서도 뿌듯하네요. 합창단에 소속된 아이들은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자연스레 우리말은 물론 우리의 문화에도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 단어는 아리랑을 들으면 한국을 떠올리게 되는데 평온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요. 임 단장이 수십 년에 걸쳐 공을 들여온 활동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임재식 단장이 이끄는 밀레니엄 합창단은 스페인 본국과 한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공연하며 우리의 노래를 알리고 있는데요. 이들이 공연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과서 등으로 많이 접한 우리 가곡이나 민요들이 많이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를 모두 한국어로 소화합니다. 눈 감고 노래만 들으면 우리나라 성악가나 합창단이 부르는 걸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단원들의 수려한 한국어 가창 뒤에는 임 단장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임 단장은 처음 합창단을 시작할 때 단원들한테 자신이 읽는 한국어 가사를 들리는 대로 적어보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게는 낯선 말이다 보니 처음에는 엉망이었는데요. 이에 그는 국제음성기호로 가사를 써서 가르쳤고 그제서야 단원들이 제대로 발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페인인은 물론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의, 는, 을 등의 조사 발음을 가르치기 위해 애썼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단원들이 한국인들의 밀리지 않는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공연들은 유튜브 등을 찾아보면 열어볼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스페인 현지 성악가나 합창 단원들이 우리말로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 뭐라 형용하기 힘든 향수까지도 느껴집니다. 이런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방에서 컴퓨터나 TV로만 감상하기는 아깝다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앞서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임재식 단장과 밀레니엄 합창단은 스페인과 다른 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하니 큰 무대에서 웅장한 음향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미 지난달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열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내한했을 때 극장에서 한서 문화교류가 낳은 최고의 걸작을 직접 감상하시고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